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어제부터 시작되면서 자영업을 비롯한 시민들 역시 기대감이 높아지는 등 조금씩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 광주 전남에서 5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방역당국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소은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선 광주 현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서는 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직업소개소 행정명령 관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또 서구 소재 중학교 관련 확진자가 모두 7명 추가됐습니다. 이 중 6명은 해당 학교의 학생이고 1명은 북구 소재 중학교 학생입니다. 방역당국은 북구 소재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과 해외 유입 사례 3명의 확진도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하루 3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요. 고흥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2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흥의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미역포자 작업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계속된 건데요. 어제 하루 관련 확진자가 21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6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영암 2명, 무안 1명, 완도 3명, 진도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어제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인원 제한도 완화됐는데요.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 일상회복 과정을 중단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유튜브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 등 비리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유튜브 담당 공무원이 관련자에게 120여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 확인돼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영상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대변인실 등 3개 부서에서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26건을 3개 업체와 집중적으로 수의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직원 3명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서 경선 후보들과 각 캠프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용광로 선대의 1차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 등으로 논란에 쌓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경선이 끝나는 오는 5일 이후에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식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선대위 1차 인선안. 인선안 핵심은 원팀. 먼저 12명 체제로 구성된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날을 세웠던 이낙연 캠프에 서른, 홍영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상임 고문단에 참여하는 등 경선 후보들이 모두 합류했고 각 캠프의 선대위원장들도 전진 배치됐습니다. 민주당 드림 원팀을 중심으로 민주, 개혁, 진보 진영을 결집하고 모든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이재명 정부 출범에 닻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대위 공식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 개 사과 사진으로 논란이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당내 경선이 끝난 뒤에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경선 기간에 급하게 가면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경선이 마무리되는 5일 이후에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초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려던 윤 후보는 자칫 면피성 방문으로 비춰져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늦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사회 거센 반발 속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지난 주말에 마무리됐죠. 장례 절차는 끝났지만 또 다른 논란을 막기 위해서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기간에도 조기를 걸지 않은 광주 전남.
내란을 일으킨 잘못을 꼬집는 의미도 있었지만 선례가 될 거라는 걱정도 컸습니다. 5.18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국가장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태우 씨를 그러한 과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을 치렀기 때문에 나쁜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 지금 규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있고 국가장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유족 의견을 고려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면 국가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지난해 6월 발의된 국가장법 개정안.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받은 전두환 씨처럼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장을 못 치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법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전두환 씨를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상황이어서 실제 추진 과정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표기한 국방부의 과거 발간 자료를 두고 5.1 단체가 기록물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1 단체는 국방부가 1983년 발간한 육군사에 현재까지도 5.18이 광주 사태로 광주 시민은 폭도로 적혀 있다며 심각한 역사 왜곡과 조작에 대해서 국방부는 즉각 수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부대 내 5.18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전면 조사와 5.18 역사 인식 개선을 위한 군 조직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오늘부터 제358회 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등을 심의합니다. 조옥현 전남도의회 대변인은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당초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살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127일간의 의사 일정은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예산안 처리 등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모든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더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더 낮겠는데요.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아 쌀쌀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면서 일부 내륙 지역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광주가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많습니다. 새벽 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는데요.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안팎 보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안전거리 넉넉하게 두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19도, 화순 17도가 예상됩니다. 곡성은 아침 기온 6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7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순천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6도, 영암과 강진 18도, 해남 17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심의할 공약평가 시민 배심원단 55명을 위촉했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다음 달까지 3차례 회의를 통해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민 배심원단의 안건심의 결과와 권고안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는 다음 달에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윌리엄스 감독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기아는 윌리엄스 감독과 상호 합의를 통해 올 시즌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화원 대표와 조계현 단장의 사이도 수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전라남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3월 전남도가 발표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정부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에 불과하다며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감축 목표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가 신월동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재사용합니다. 여수시는 여수 하수종말 처리장에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 뒤 이곳을 통해 나오는 방류수를 여수산업단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우선 협상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여수그린허브와 실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오는 6일 여수시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제28회 전남 합창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전남이 하나 되는 합창 페스티벌을 주제로 여수시립합창단을 비롯해 전남 5개 지자체에서 11개 팀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입장권은 무료이고 가을문고와 디지털 세상, 한국예총, 여수지회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의 목숨을 구한 김경호 씨를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손님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해서 의식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김 씨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응급처치에 동참해준 식당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